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시설 출입이 제한되는데요. 유통업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반응 등을 박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줄줄이 늘어선 사람들. 휴대전화를 들고 QR 체크인 순서를 기다립니다. 대형마트 입구도 붐비긴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 10일부터 방역 패스 시행이라 다음에는 꼭 이제 QR 코드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 종료를 의사는 3번 다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QR 체크 등 전자출입 명부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2차 접종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끝낸 사람만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다만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등 예외적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됩니다. 출산 이후로 백신 부스터샷을 미뤘거든요. 가까운데 시장이 없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답답하고 지병으로 인해서 못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예 바깥 출입을 못하는 거죠. 유통업계는 QR 체크인 장비와 확인 인력을 최대 2배까지 늘렸지만 실제 방역 패스 운영까지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QR 체크인 서버가 오류가 날 경우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에서 서버 증설이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 특히 드나드는 곳이 많은 복합 매장은 주요 출입구만 운영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도기간 종료 직후부터 방역패스 위반 이용자에겐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자와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4차는 폐쇄 명령 순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어제 종일 매우 나쁨을 기록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충북과 세종, 전북이 추가되는데요. 해당 지역들에서 배기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빛과 색을 잃은 어제 정오 무렵의 한강변입니다. 수십 층짜리 건물 1.5km 길이의 다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맑았던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광경입니다. 코로나19 걱정에 겨우 한강변을 찾았던 나들이객들도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마스크를 썼지만 강아지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요.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낮 한때 세제곱미터당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내일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차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청정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어 오전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 세종과 충북, 전북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석탄 화력발전소 31기를 감축 운행합니다. 비상저감 조치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도 운영 시간이 줄어듭니다. 평일인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전북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애초 저감 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관계자 40여 명이 화재 원인과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벽이 까맣게 그을었고 불에 타담한 외벽 마감재가 뜯겨나갔습니다. 이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시작한 불을 진화하다
지난 6일 아침 소방관 3명이 순직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오늘 오전 공사장 현장을 합동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내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식 요원 40여 명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을 포함해 불이 확산한 경위와 소방관이 숨진 경위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현장 근로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이 공사장 현장이 화재 발생 40여일 전에 화재에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1월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공사장 4층에 대해 배관 절단 작업을 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은 불티를 막을 방지포와 소화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는데 실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이 모두 출석하는데요. 1,8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유 씨 등이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모든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해 5명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 원가량의 시행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7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의 결정적 증거인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공한 정 회계사 측은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과 김 씨 측, 남 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 등이 해당 녹음 파일 복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3자 진술 등이 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며 복사를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 40대 워킹맘 등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여성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경력 단절, 고용 유지의 어려움 등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 조직을 점검하고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인천경제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나오는 조찬 강연에 참석한 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작업 현장을 방문해 경영환경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인천 지역 관련 공약도 발표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86명으로 어제보다 35명 줄었고 34일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007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18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4명 늘었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6,000여 명이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47%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2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류효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대형 소방 사다리차가 연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쯤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소방관 200여 명이 출동했고
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불로 60여 명 이상이 연기 질식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도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 중상자가 30명 넘게 집계된 상태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We won't know the total yet of the outcome, but we do know that, as the mayor stated, 32 people were transported to hospitals in life-threatening condition. 이번 불은 2, 3층의 한 복층 아파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은 거의 모든 층에서 부상자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 대부분은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is a horrific, painful moment for the city of New York. And the impact of this fire is going to really bring a level of just pain and despair in our city.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화재가 1990년 87명이 숨진 브롱크스의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 이후 가장 큰 피해가 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성입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자산 투자 방식이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나아가서 그림 같은 투자 상품을 나눠 소유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정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앤디 워홀의 작품 마를린 먼로. 이 30대 직장인도 그림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유명 작가의 그림에도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일명 조각 투자 상품을 샀습니다. 그동안 미술 작품은 고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총 100만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4만여 명 중 70%가 40대 이하입니다. 1,000원부터 가능하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메리트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카드나 현금, 포인트 등을 통해서 다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조각 투자의 대상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강남의 빌딩, 한우까지 차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아직 투자 종잣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데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도 작용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좀 재산을 좀 어느 정도 형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대체 투자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걸 짰다 보니까. 다만 비슷한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등록 금융사업자가 아니어서 판매한 소유권 지분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조각은 소유권이라고 돼서 구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회사의 다른 채권단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또 조각 투자가 최근에 등장한 만큼 이상거래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나 기관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1% 넘게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7.55포인트 하락한 2927.34에 코스닥은 12.37포인트 내린 982.7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시사한 이후 위험자산 전반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며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 LG생활건강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이슈가 지속할 거란 전망에 카카오가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디지털 신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프랑스 북동부의 울창한 보주 산맥은 겨울이면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이 때문에 이곳의 스키장은 눈의 양과 설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곳 스키장의 풍광은 예년과 다릅니다. 올겨울은 이상고온으로 스키장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조트 입구까지 연결된 초보자 전용 슬로프엔 눈이 거의 없어 직원들이 인위적으로 눈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Les conditions météo étaient très particulières avec beaucoup de pluie, du vent également. Alors maintenant l'objectif est de maintenir les 3 pistes. 스키장을 찾은 관광객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Ourselves, it's a little bit of a disappointing that the mountains are showing the green grass instead of the snow, because we like to ski a lot. 스키장 측은 코로나19로 많은 직원들을 해고한 상태여서 스키장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연간 안정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탈레반을 피해 독일로 탈출한 여성들 사이에서 최근 자전거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간 여성은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한 수용시설에서 처음 자전거를 접했습니다. 교리 때문에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싶더니 어느새 두 발로 페달을 밟으며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 자전거 실습 과정에 1,000명이 넘는 아프간 여성들이 참여했고 신규 신청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Die hier angekommen sind, haben viel verloren und schlimme Sachen erlebt. Das können wir nicht ersetzen und auch nicht wieder gut machen in irgendeinem Fall, aber wir können was anderes, was Neues anbieten. 자전거를 배운다는 것은 아프간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무언가를 시작해 마무리한다는 생경하지만 보람된 경험입니다. Ich habe das Gefühl, dass ich frei bin, wenn ich Fahrrad fahre. Und es macht einfach Spaß.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전거 안장에 앉은 여성들.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이 눅눅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희망을 안고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남성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독특한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탄탄한 가슴과 굵은 팔뚝, 근육질의 몸을 한층 더 단련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은 모두 간호사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담긴 달력, 의료 현장을 연상시킵니다. 달력 제작을 기획한 모로미 사토 씨는 오키나와의 어린이 빈곤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 오키나와의 소방관들이 달력을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닥터 헬기 운용에 기부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이 달력 제작에 참여한 우에하라 씨는 세 자녀를 키우며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本当自分でいいのか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したね。でもやっぱでもチャレンジしてみたいな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恥ずかしさもあったんですけど. 사진 촬영을 위해 아침에 3km를 달리고 1시간 근육 운동, 퇴근 후에도 1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2달 만에 10kg을 감량하고 근육을 키웠습니다. 어린이 식당 지원을 위해 제작한 이 달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벗어나 장거리 여행길에 올랐던 윈난성 코끼리떼 소식이 2년 동안 중국에서 큰 화제였는데요. 지난해 여름 고향에 돌아온 코끼리떼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중국 윈난성 시성반나 국가급 자연보호구. 14마리의 코끼리떼가 집을 떠날 때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可以看到这个后面就是我们后来监测到的石狮头象群的最近的活动情况。画面中有大象在睡觉，有的在吃东西，是非常健康、非常良好的状态。 몇 달 전만 해도 어미 곁을 떠날 줄 몰랐던 새끼 코끼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숲이 우거진 시성반나는 겨울에도 먹이가 풍부해 중국 내 최고의 코끼리 서식지로 꼽히는데요.
윈난성 당국은 코끼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혹시 모를 주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적외선 감시 카메라와 드론 등을 동원해 24시간 코끼리를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조선업계가 지난해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세계 1위 수주량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조선업계도 이젠 친환경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이 흐름을 잘 이어가야 할 텐데요. 우리 조선업계의 전망과 과제, 김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망망대해를 오가는 컨테이너선. 연료는 대부분 값싼 벙커유를 씁니다. 이런 배 한 척에서 디젤 승용차 5천만 대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9억 1,100만 톤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2.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등급제 등을 적용해 규제에 맞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전체 선박의 80%가 퇴출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위 탄소 중립을 위한 이른바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실제 발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대표격인 액화 천연가스, LNG선이 주목받으면서 우리 조선업계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LNG 역시 화석 연료인 만큼 탄소 배출이 적지 않고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게 부담입니다. 앞으로 선박의 연료가 변화할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암모니아와 수소, 메탄올 등 개발 중인 차세대 연료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아직 확실한 대안은 없는 상황. 바다 위 탄소 중립은 우리 조선업계의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광천김이 유명한 충남 홍성은 국내 최대 조미김 생산지지만 정작 주 원료인 생김은 생산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수만에서 37년 만에 김 시험 양식에 성공해서 생김부터 조미김까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 기둥을 세워 설치한 그물망에 수염 모양의 생김이 풍성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간척지 조성의 영향으로 170만 제곱미터에 이르던 김 양식장이 모두 폐업한 뒤 37년 만에 복원된 김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11월 김 시험 양식에 나선 이곳은 지난달 첫 수확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수확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 생태 환경이 회복된 데다 육지에 인접한 지리적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유입되는 영양염들이 김이 자랄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는. 수십 년째 겨울철 큰 소득원을 잃었던 어민들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김은 이게 제일 어민들 소득이 높다고 봐야 돼요, 부가가치가. 조미김 생산업체들도 신선한 원초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바로 앞바다에서 김이 나오고 그 원초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일적으로 한 번에 다 생산 가공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부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4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시험 생산에 나선 천수만 김은 참여 지역을 더 늘리고 최적화된 품종 선택을 거쳐 본격 생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겨울 축제의 고장 강원도에서 2년째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서 키워놓은 물고기가 애물단지가 된 상황에서 양식 사업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물고기 잡았다. 꽁꽁언 얼음판에서 낚아올린 커다란 물고기. 강원도 겨울축제의 백미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년째 축제가 취소되는 등 지역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송어가 양식장 한 켠에 떼를 지어 있습니다. 홍천군이 올해 축제용으로 1년을 키운 겁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송어들은 2년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축제 때 쓰려던 겁니다. 2년 동안 시범적으로 키워본 슈퍼 송어입니다. 웬만한 성인 팔뚝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길이가 60cm, 무게는 3kg이 넘어 기존 송어의 2~3배나 됩니다. 커다란 입, 붉은 빛이 선명한 아가미, 짙은 색깔의 몸통까지 육식성 물고기의 특징이 더욱 뚜렷합니다. 사료도 지역 특산물인 6년근 인삼을 섞어 만들어 내년에 축제가 열리면 이름값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인삼송어의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맛과 손맛과 모두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화천에선 산천어 가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축제 때 쓰려던 걸 통조림이나 어묵 등으로 만든 물량이 90톤에 이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산천어 가공식품 판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부나마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 창출 도움되는 거 하고요. 산천 홍보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과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는 올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계획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관광 산업의 위기를 다양한 대안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온통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도에 빨갛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차츰 거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충남 서해안,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에는 1에서 5,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눈과 함께 추위까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수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이 5도, 청주가 6도, 안동이 7도, 광주는 9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